외상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지우기 위해서 쓴 거고, 그리고 차변에는 어음 받았으면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면 일반적인 상거래를 따져서 받은 어음이 된 건데, 이 거래처 쓰는 거는 당연히 어음 만기되었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상환 청구를 할 곳은 LG전자죠. 그래서 LG전자라고 적어두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6월 10일 사채 액면 5천만 원을 액면 단가 만원에 대하여 9,500원에 발행하고 사채 발행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자 예입하다. 자, 그럼 이번에 사채를 발행했다는 내용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럼 사채 발행하게 되면 무조건 대변에 사채, 그리고 액면가 갚아야 되니까 무조건 액면가를 써주고, 자, 그럼 차변에 우리가 당자 예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자, 들어온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얼마가 들어온 거죠? 자, 지금 예를 보면 액면가가 5천만 원이죠. 이 5천만 원은 우리 채권의 수 곱하기 채권 몇 주냐 곱하기 액면 단가인데, 액면 단가가 만원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발행한 채권의 수는 5,000주란 이야기죠. 자, 이해가시죠? 지금 액면이 5천만 원인데 단가가 만원이라는 건 사채 그 만원짜리 5,000개 발행했다는 이야기잖아.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이 5,000주인데, 그럼 발행가는 그럼 5,000주 곱하기 지금 9,000, 한 주당 9,500원에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5,000주에 9,500원을 하면 4,750만 원이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4,750만 원이 발행한 금액인데 우리한테 들어온 금액은, 당자 예입된 금액은 발행가 4,750만 원인데 여기에 사채 발행비 100만 원을 빼고 4,65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자 예금에 들어온 돈은 발행가가 4,750인데 사채 발행 비용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650만 원이 당자 예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이 금액 어떻게 보였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나는 사채 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받은 돈은 4,6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350만 원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죠. 액면가보다 작게 받는 돈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채 액면가보다 금액을 작게 받게 되면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또 6월 24일 생산직 사원의 기술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2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8만 8천 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대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항상 우리는 회계 처리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데 우리 생산직 직원들 교육시킨 거죠. 그 교육시킨 교육비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면 개정 과목이 교육훈련비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자, 비용 계정 과목은 차변에 쓴다라고 했나요? 대변에 쓴다라고 했나요? 비용 자리는 차변, 분계비에서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 안 나면 항상 돈 주거나 외상한 거 찾으세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잖아.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럼 돈 나가는 이유가 교육훈련비죠. 그럼 교육훈련비다라고 쓸 거고, 비용은 어느 부서 직원이냐에 따라서 경비 구분해야 되니까 500번대 교육훈련비.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거, 어제도 말했어요. 전에도 말했고,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써라. 그럼 교육훈련비는 총액이 200만 원이죠. 어제 월급도 전액 다 쓰고 시작했죠. 돈 주는 건, 비용은 전액은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그럼 교육훈련비가 200만 원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돈 지급하면서도 이렇게 표현할 거잖아. 강사료 200만 원인데 88,000원 빼고 이체해 줍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훈련비 200만 원인데 이 보통 예금에 원천징수한 금액 88,000원을 빼고, 그럼 200만 원에서 88,000원 빼면 191만 2천원이 보통 예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88,000원은 계정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얘는 예수금이죠. 우리가 돈 주면서 원천징수한 돈을 예수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월급을 주든 퇴직금을 주든 이런 교육훈련비를 주든 어느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전액 지급 안 하고 대신 세금 내라고 떼는 이 원천징수세액을 예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다음 6월 29일 당사 주주로부터 제품 매장 건물 착공을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2억 원이며 취득세와 등록세 6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기준시가는 1억 5천만 원이다. 그럼 이번에 제품 매장 건물 착공을 위한 부지,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일단 우리는 분계를 생각해 보면 차변에는 우리 영업활동에 쓸 땅이니까 토지가 들어오는 거고, 무상으로 자산을 받게 되면 대변에 원래 돈 줘야 되는데 무상이니까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자산 수증 이익의 금액은 기준시가를 쓰나요? 공정가치를 쓰나요? 자, 우리 시험 때에 여러분들한테도 장난칠 수가 있는데 기준시가는 회계에서 쓸 일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쓸 일 없어요. 우리 시험 챕터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기준시가를 쓸 일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조금 있으면 기준시가 이야기가 뉴스에 도배를 할 거예요. 지금 딱 이 시점에. 왜냐하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6월 1일 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 기준시가에 세금을 부과할 거거든. 그럼 뉴스에서 계속 보다 보면 얘가 눈이 갈 거라서 이때쯤 시기에 나오는 시험에 얘를 잘 줘요. 이쯤 시험이 아닌 거는 주주가 얼마에 샀다를 잘 줬고, 이때쯤에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 같잖아. 그래서 그게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자산 수증이익은 2억 원인데 이거 사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자, 대변에 600만 원 나갔죠. 그러면 우리 이 토지의 취득 가격은 공짜로 받은 공정가액 2억 원과 취득시 부대 비용 600만 원을 합쳐서 2억 600만 원이
토지의 취득 가격이 되게 되겠죠. 다음 6월 30일 문제를 볼게요. 자, 6월 30일 문제는 아직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안 했죠. 그래서 참고되는 정보로만 먼저 드리고 부가가치세 하고 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얘는 매출세액에 빼기 매입세액을 한 금액을 납부할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죄송해요. 이걸 하지 말고 얘는 하면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세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면서 받은 거랑 사면서 준 거하고 서로 상계해서 팔면서 받은 게 있으면 낼 거고 그리고 내가 사면서 지급한 게 더 많으면 돌려받을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건데 이 매출세액이라는 것 우리 여러분들 회사도 그렇고 물건을 팔면서 내가 100만 원에 팔면 100만 원에 팔고 있는 사업자한테 10만 원 더 얹어서 110만 원 받아서 세무서에 100만 원, 그 10만 원을 세무서에 내라고 시키는 거예요. 대신 납부하게. 소비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물건 파는 사람한테 그걸 대신 받아서 내라고 해서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 계정 과목이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이 돈은 내 돈 아니니까 부채고 장부상 자리는 대변이에요. 그럼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 부가세 대급금이 되고 이 돈은 다시 내가 돌려받을 거예요. 상대방한테 무조건 줘야 되는데 줬다가 돌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산이고 자산이니까 자기 자리가 차변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우리는 매번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이 예정 신고 기간이 며칠이냐면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 예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이 3월 31일, 9월 30일이고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들에 우리는 부가가치세 정리를 해요. 지금 적은 이 날짜들 있죠? 이 날짜들에 우리는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해 줄 거예요. 상계해 준다는 것 서로 뒤집어 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순액으로 만들. 얘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끌고 오고 차변에 있던 애 대변으로 보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는 건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계정 과목 미지급 세금이 대변에 오게 되는 거고 환급 세액이 크다면 부가세 대급 예수금보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수금이 차변에 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제가 글로 쓴 게 좀 더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납부세액이 더 크다는 건 정리분계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여기에 금액을 쓰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면 이쪽 대변이 금액이 남겠죠. 이때 미지급 세금이라고 쓰는 거고, 반대로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런 경우에는 미수금이라고 차변에 써줄 거다 이야기예요. 자, 이 문제는 일반 전표든 결산이든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분계 시키는 거 이 날짜로 시킬 거예요. 얘는 계산 때도 쓸 수 있어서 지금처럼 일반 전표 6월 30일 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수정 분계를 하면 차변에 예수금 지우고 대변에 대급금 지우는 거예요. 자, 메인 매출 전표라는 걸 하고 나면 조금 더 눈에 익긴 하는데, 이 분계 틀은 차변에 예수금 대급금 쓰는 게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의 기본 틀이에요. 이거 뒤집어 쓰는 거는 시험 준비 안 한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금이 더 많으면 다음 달 25일 날 낼 거라서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뒀다가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면서 지울 거고, 미수금은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하면 30일 이후에 환급해 줄 거라서 받으면서 차변에 환급금 들어오면 미수금 지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분계만 차이 나는 만큼만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하고 나면 더 이해가 갈 건데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가가치세 하고 나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 하면 두 번 보는 거잖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두 번 보자고. 나중에 시험 문제 우리 부가가치세 하고 나서 보면 좀 더 눈에 잘 보이긴 할 건데, 그런데 본인 스스로 느낄 거예요. 컴퓨터가 도와주니까 내가 직접 이걸 안 써요. 그러다 보면 얘가 눈에 잘 안 들어왔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개념만 더 잡히는 거지. 자,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이 내용대로 하면 이거예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1174만 원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1121만 5천 원을 상계 처리하다. 그럼 자, 얘 둘이 하면 지금 52만 5천 원이 예수금이 더 크죠. 그럼 그 금액을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 세금 처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죠. 예수금이 더 큰 거. 그럼 이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문제서 금액은 항상 줘요. 왜냐면 다른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부 조회 안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이 금액을 줄 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금액, 얘를 미지급 세금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금액까지 다 알려주면 분계할 답 계정 과목은 다 말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분계할 답 다 말해줬으면 얘 위치만 정확하게 아시면 금액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얘 이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합시다.
7월 1일 문제부터 볼게요. 자, 7월 1일 당사는 우리은행과 당좌거래를 개설하고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1,000만원과 당좌 예입액 1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입하다. 당좌 개설 보증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등록할 것. 이건 이런 말 없어도 제가 보증금에는 거래처 써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먼저 보통예금에서 전체 1,100만원을 이체했어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100만원이 나갔고, 자, 차변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이 계정 과목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고, 여기에 우리은행이다라고 거래처 1,000만원 이렇게 써주고, 다음 100만원은 우리 당좌 예입했다 했으니까 당좌 예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7월 3일 주식회사 현대전자로부터 토지 5천만원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럼 토지를 구입했는데 우리가 공장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라든지 본사 사업 짓기 위해서라든지 그러면 영업활동에 쓸 거니까 토지라고 할 건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대놓고 투자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투자부동산이라고 분류해야 되겠죠. 그럼 토지는 투자부동산이라고 차변에 쓸 거고, 그럼 돈은 어음 발행했어요. 계정항 뭐라고 써야 되죠? 어음 발행하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잖아요. 상품이나 원재료 상관이면 어음이라도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미지급금에 현대전자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우리는 투자 목적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5천만원짜리 구입했고, 어음 발행했지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다. 현대전자 5천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7월 11일 원재료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0만원의 원재료가 소실되었다. 원재료에 대해서는 타계정 대체 적용을 선택하며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자, 이 괄호에 이런 말은 시험 때는 절대 안 적혀 있어요. 그래도 알아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꼭 써야 돼요. 자, 그럼 원재료 400만원치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 장부에 있던 원재료를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원재료라고 쓰고, 재고자산이 대변에 그냥 매출이 아니고 그냥 쓰게 되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차변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재해당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재해 손실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얘는 재손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7월 16일 지난 5월 22일 취득한 주식회사 3호건설 주식의 시가 상승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2분의 1을 주당 8,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럼 자, 우리 5월 22일 분계 보면 왼쪽 페이지 제일 위에 이거예요. 왼쪽 페이지 교재 제일 위에 이날 주식을 1000주를 샀는데 이때 분계할 때 단기 매매 증권으로 700만원 적어놨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했었고 기억나시죠? 그럼 700만원 적혀있던 거를 절반 팔았으니까 절반만 지워주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350만원 단기 매매 증권 지워주고 그리고 절반이면 500주죠. 그럼 지금 500주를 8,500원에 팔았으니까 425만원 받은 겁니다. 예? 예? 황급하게 아니 얘 불러 오는 거예요. 8,500원에 처분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1000주의 절반이었잖아. 주식수가 문제 안 적혀 있었으니까 1000주의 절반이니까 500주를 지금 8,500원에 처분한 거니까 그럼 425만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방금 한 거예요. 과거에 1000주를 700만원 했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지우는 건 얘는 700만원의 절반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350만원이 되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온 거는 지금 한 주당 8,500원이라 했는데 500주니까 425만원이 된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금액이 75만원이 있네요. 얘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을 안 만들어 뒀다면 시험 때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다음 7월 24일 짱 주식회사의 수출 3월 21일 날 수출한 3만 달러의 제품의 외상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3월 22일인 선적일 날 물건 배시로 보낼 때는 달러당 1,000원인데 오늘 7월 24일 현재 기준 환율은 달러당 1,180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자,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오늘 말고 과거 선적일 3월 22일 날 이날이 매출할 때죠. 이때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이날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출금이다. 짱 주식회사 이렇게 쓸 건데 이때 선적일날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라서 3만 달러니까
제품 매출 3천만 원, 외상 매출금 3천만 원 이렇게 써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써둔 거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건 3월 22일 날 이렇게 해뒀을 거란 이야기예요. 장부에 이렇게 기록을. 자, 그랬다가 오늘 7월 24일 날 이제 외상 대금을 회수를 해요. 자, 그럼 외상 대금 회수하면 제가 이렇게 적었던 외상 매출금을 지우기 위해 대변에 쓰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짱 주식회사 3천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여기 왜 3천만 원 썼는지 이해 가시나요? 얘 지으려고, 그죠? 그리고 오늘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오는데, 자,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오는 거는 3천만 원이 들어오나요? 아니죠. 3만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럼 3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오늘 환율이 지금 3만 달러가 오늘 회수됐는데 오늘 환율이 달러당 1180원이래. 그러면 35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예금으로 354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우리는 장부에 3천만 원 받을 게 있다라고 적었는데 오늘 실제적으로는 3,540만 원 들어왔으니까 이 3,540만 원 들어온 이 540만 원의 차이는 환율의 차이죠. 그래서 외환 차익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외환 차익이다. 자, 다음 7월 27일 생산 직원 일 안에의 퇴직으로 퇴직금 1,000만 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73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차액을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퇴직급여 총납부채 계정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 이런 글자는 없어도 무조건 조회해야 되는 거.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급여 총납부채를 조회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 장부조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 메인 메뉴를 여시고, 자, 그럼 여기 메인 메뉴에 우측에 보시면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보이시나요? 우측에 이 시산표를 열 건데, 이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고, 그럼 합계 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서 조회하려고 하는 오늘 날짜 7월 27일이죠. 7월 27일 지금 문제에 있는 오늘 날짜 조회하려고 하는 날짜를 쓰고, 자, 우리는 잔액 시산표를 볼 거지 합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인들 있죠. 이 라인 그리고 이 라인들을 보는 거예요. 차변 아니면 대변에 자기 자리에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순서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로 적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니까 좀 내려가야 있겠죠. 근데 그거 찾기 힘들잖아. 그러면 자, 여기 아무 곳이나 커서 올려놓고 컨트롤 F 누르면 찾기가 나와요. 컨트롤 F 누르면 여기서 퇴직이라고 치면은 바로 퇴직급여 총납부채로 갈 거예요. 퇴직이라고만 치고 엔터 치면 퇴직급여 총납부채로 갔죠.
그럼 여기에서 이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퇴직급여 총당 부채의 이게 퇴직급여 총당 부채의 잔액이에요. 찾으셨나요? 직접 위치 확인하면서 봐야지. 아주 시험 때도 이러면 직접 봐야 돼요. 아무 말 없어도. 직원이 그만두면 퇴직급여 총당 부채 잔액 조회하라는 게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얘가 어떤 경우도 다 쓸 수 있으니까 얘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편하겠죠. 지금 직원 퇴직금은 1,000만 원인데 1억 원 있잖아. 그럼 여유 있게 많죠. 그러면 자, 우리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대변에 돈 줄 거니까 퇴직금, 차변에 퇴직급여 총당 부채. 자, 방금 퇴직급여 총당 부채 잔액이 차변에 있었어요? 대변에 있었어요? 방금 우리 장부 조회할 때 대변에 있죠? 이제 그거 끌어 쓰는 거니까 차변에 쓰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퇴직금만큼 1,000만 원을 써서 차변에 이렇게 쓰면 우리가 컴퓨터 입력하고 들어가 보면 잔액이 9천만 원 줄어들어 있어요. 붕괴하면 바로바로 반영돼요. 그게 시산표는. 그럼 이제 대변에는 돈 줄 건데 73만 원을 제외하고 927만 원이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거죠. 자, 이 73만 원 계정과목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지급하면서 세금 떼면 전부 다 예수금인 거예요. 자, 저는 종교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돈 주면서 돈 떼고 주면 예수님한테 혼난다고 생각하세요. 저 종교 없지만 헷갈리고 생각 안 나면 떠올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돈 떼는 행동을 예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했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우리 이것까지 41번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합시다. 7월달로 월 바꾸고